필러가 혈관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혈관보다 깊이 놓으려는 의사가 있을 거고, 혈관이 있지만 나는 더 표면에 놓아서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분이 있겠죠. 같은 해부학적인 조건 하에서도 어디를 어떻게 주사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미지 성형외과의 이홍기 원장님과 함께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보톡스와 필러의 정의하고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러는 채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꺼진 부분을 채워서 그 부분에 주름이 이렇게 올라와서 주름이 펴지는 걸 말하고요.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시켜줘요. 약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신경이 차단되면 근육이 못 움직이니까 근육이 마비돼서 주름이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주름을 펴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톡스의 경우 사각턱이나 이마, 입쪽 꼬리에 대해서 부위마다 다른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술 부위마다 혹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보톡스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오랜 동안 신경이 차단이 되면 운동을 안 함으로써 근육의 부피 자체가 줄게 돼요. 그래서 사각턱에 맞으면 사각턱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신경이 차단되면 근육이 처음에는 마비가 돼서 허물허물해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볼륨을 잃어버리고 얇아져요. 그래서 사각턱이 갸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의 주름을 짓게 하는 근육에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그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면서 주름이 펴지는 거고요. 입꼬리 같은 경우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마비를 시키면 입꼬리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근육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일부의 근육을 마비를 시킴으로써 반대에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입꼬리고, 또 직접적으로 주름이 생기는 근육을 타겟으로 하면 주름이 생기는 부분이 펴지게 하는 거고, 사각턱처럼 근육이 운동을 안 하면 점점점 가늘어서 매끈해지게 하는 것이 사각턱의 경우죠. 그래서 같은 메커니즘만 다른 방법으로 쓰이는 거죠. 필러 중에서 코나 이마는 대중적인 것 같은데 입술, 관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견들이 왜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의 진료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필러가 혈관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혈관보다 깊이 놓으려는 의사가 있을 거고, 혈관이 있지만 나는 더 표면에 놓아서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분이 있겠죠. 또 입술은 어떤 분들은 혈관이 뒤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놓으면 된다, 입술은 약간 뒤집어지게 해야지 볼륨감이 있으니까 뒤쪽에 같이 놔야 된다. 같은 해부학적인 조건 하에서도 어디를 어떻게 주사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대원칙, 혈관이 없는 곳에 필러를 안전하게 주사한다. 그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론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나 팔자주름의 경우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필러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그 수술과 필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 환자가 원하는 방법이 대부분 다르신데요. 일단 수술은 한번 하면 다시 고치하기가 힘들죠. 재수술이라는 큰 것을 겪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직 수술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려워요, 환자가. 그런 경우에는 필러로 그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코가 높은 것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또 어떤 모양에 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필러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드시면 계속적으로 필러를 맞으시는 분도 있고, 일단 이 모양이 평생 갈 수 있다면 나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술의 전 단계로 필러 시술을 해보자 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면 필러를 하고 수술을 바로 했을 때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필러는 특히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필러는 히알루로닉 애시드로 된 필러인데, 히알루로닉 애시드는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넣으면 바로 물로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넣고 나서도 언제든지 그 효소를 주사를 하게 되면 필러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필러를 완전히 녹이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다시 만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보톡스나 필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필러의 경우는 회사마다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필러의 생산된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정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성이 검증된 필러, 주로 갈더마사의 웨슬레인 계통이나 알라간사의 주비든 계통을 99.9%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가 다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보톡스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오리지널인 알라간사의 대명사가 된 보톡스라는 제품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톡스도 주사를 한 번 놓았을 때 얼만큼 약이 퍼지는지, 한 병 속에 정확한 얼만큼의 약의 양이 들어있는지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 안정성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항상 보톡스는 일정한 용량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끝난 제품이 미국 알라간사의 보톡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알라간사의 보톡스 오리지널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 필러 시술 후 환자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톡스 시술 같은 경우는 약이 어느 정도 퍼지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하루 내지 이틀은 너무 뜨거운 사우나 같은 것을 가지 않는 것이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필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주사를 맞은 부위를 만지면 필러가 펴지거나 모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과도하게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엎드려 잔다든지 그 부분을 과도한 힘으로 누르거나 펴거나 하시는 일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필러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상으로 이미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